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건드릴 수 없는 실거래가 지수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래도 예상보다 좀 일찍 왔어요. 저녁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일이 마침 잘 끝나서 일찍 왔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이 이제 행성을 옮기니까, 저는 원래 안드로메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행성마다 옮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계절이 달라요. 제가 갔다 온 곳이 보니까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제가 요 배경화면을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시문화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 이 배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올해는 8월에 징크스 깨질까? 징크스가 뭐가 있을까? 8월에 스핑크스도 아니고 징크스가. 시문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드라마 봤던 기억이 나요. 시문화가 그 M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M, 영어로 M. 그래갖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 좀 어렸을 때여가지고 이게 외계인이었나 초능력이었나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네 M이다. 그래갖고 M이 애비 할 때 그 있잖아요. M. 그 농담이 우리 땐 그랬어요. 내가 네 M이다. 그 전 국민이 그 시문화의 그 청순함, 그때 신인이었나? 근데 이제 저 별로 시문화 안 좋아해요. 왜? 어느 국회의원 이제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난 이게 마치 이게 뺏긴 것 같아. 뭔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약간 환상?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막 이럴 때 우리 좀 연식 되신 분들 피비캐츠, 그다음에 소피 마르소 그 책받침 아직도 기억나요. 형들을 갖고 다니는 거 훔쳐서 이렇게 보고 나도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지 딱 그랬는데, 지금 말을 마세요. 네, 넘어갑니다. 네, 자료 넘어가야지. 자, 실거래가 데이터입니다. 8월의 징크스는 좀 이따 볼 거고, 일단 8월은 거래가 오늘까지, 오늘이 13일이니까 12일간 시가총액 400개 55만 세대 중에 딱 6건 신고됐어요. 6건. 와, 징하다. 징해. 진짜 거래 진짜 안 돼요 지금. 다시요. 서울 전체는 지금 100 몇십 건 거래됐고, 좀 이따 확인할 건데, 제가 이게 이렇게 지수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건 시가총액 상위 4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8월 들어서 12일간 신고된 게 6건이니까 6건. 와, 징해요. 거래가 안 돼, 막 지금. 말 잘못했다. 100개, 400개는 한 20 몇 개인가 됐고, 100개 중에서는 6건이에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어쨌든, 이 400개든 100개든 다 적어. 자, 그러니까 8월 달은, 조금, 지수는 조금 무시하세요. 왼쪽에 서울 아파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이제 묶은 건데, 지금 조금 보면은, 거래가 돼서 거의 보합이라고 나오죠? 한두 개 거래되니까, 지수 기여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합으로 반영이 돼. 그 단지 내에서는 많이 올랐을지 몰라도 한 건, 두 건 이렇게 오른 거는 전체 시가총액에는 영향이 적으니까.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로 신고된 것도 있나 보네. 그리고 지난달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 금평구가 진짜 세요. 금강구가 약하죠. 노도강도 약하고. 근데 송파구, 서초구 강해요. 용산구도 강하네.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도 조금 강하고. 근데 강남구 조금 약해요. 지난달. 그 다음에 양천구도 약해. 성동구, 광진구도 좀 약해.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도 좀 약해. 강동구도 좀 약해. 이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주요 지역 11개 지역인데, 각 지역마다 시가총액 대장인 아파트 10개씩 묶어서 제가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지수는 못 만들었어요. 왜? 이게 경기도 전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연구했던 11개 지역이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최근 그러니까 6월 7월 갑자기 강해진 게 평촌 인덕원 이쪽 아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포 3본,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약한 데가 성남 분당이 7, 8월 달에 좀 약해요. 오히려 하나면 또 마이너스 났네. 일산이 좀 마이너스로 한두 개가 크게 마이너스 난 게 아마 신고된 것 같아요. 개별 아파트 단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하거든요. 엑셀 시트에는 있는데, 용인수지도 조금, 이제 시작이니까 몇 건 안 됐을 거예요. 17건은 신고되네, 17건. 그러니까 110개 단지에 세대수가 그래도 꽤 많거든요. 근데 17개밖에 안 됐고, 이거는 이제 400개 단지에 55만 세대 중에
25개만 신고됐어. 얼마나 거래가 적은지 알겠죠, 신고가. 물론 거래가 안 됐는지는 몰라. 근데 신고는 어쨌든 작아. 아마 거래도 적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를 6월, 그러니까 7월, 8월만 이제 압축적으로 보면 윗부분은 7월 달, 밑에 부분은 8월 달.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8월 달은 조금 무시하세요. 왜냐면 그 열흘, 그러니까 12일 지났지만 8월 그 저기 400개 아파트 중에 25개밖에 건 25건이야, 25건. 그 400개 55만 세대 중에 25건 신고됐다니까. 400개 아파트. 물론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110 몇 건 신고됐어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위쪽에 그 7월 달만 보면 7월 달은 약간씩 등락이 있어요. 지금 7월 달은 본격적으로 신고가 많이 되는 때고 8월은 아직 신고가 안 되는 때예요. 이렇게 60일간의 취약 기간을 보면 그렇더라. 근데 월 초반이라서 그런지 8월 달은 지금 마이너스 난 게 신고가 많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송동구, 광진구,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요쪽이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뭐 송파구도 조금 마이너스, 강동구도 조금 마이너스, 서초구 조금 플러스, 노도강 조금 플러스, 성북, 동대문, 중량구, 은평은 신고 거래 없어요. 양천구 신고 없어요. 용산구 신고 없어요. 강남구 신고 없어요. 금천구, 하나구로는 금강구는 조금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래는 7월 달을 주로 봐야 돼요. 지금은 7월 달이 본격적으로 신고가 많이 되는 때거든. 예를 들어서 하남은 오늘 신고된 게 뭔가 마이너스 큰 게 있어가지고 상승률을 확 깎아먹었어. 와, 안양 평촌 보세요. 평촌 아까 봤죠? 이렇게 6.25%예요. 이 7월 한 달 동안 월 평균이에요. 월 평균 10개 단지의 월 평균 시가총액이 6.2% 올랐다는 얘기야. 평촌. 어휴, 세요. 중동도 조금 더 세네요. 3번도 좀 세고. 이거는 제가 일기 신도시, 그다음에 버블 세븐, 그다음에 강동구 주변 지역의 경기도, 그래갖고 구리, 하남 요 정도는 제가 관심 있게 좀 본 거예요. 과천도 그렇고. 과천은 거의 경기도에서 강남급이니까. 자, 이번엔 거래를 보겠습니다. 거래 짠. 거래를 봤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왼쪽 거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요. 6월 달에 3,930건 확정, 7월 달 3,559건 신고 중, 그 다음에 이번 달 8월 달 295건.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2배예요, 2배. 지난달, 지지난달에 비해서.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여기 보니 강남구. 강남길이 살고 있는 강남구. 그 다음에 우리 피겨스케이트 여제의 남편 강남이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남구. 여기 강남이라고 써요. 구자 다 뺐어요. 자, 서초구 8건에서 9건 늘려서 한 건을 늘렸어요. 나중에 다운받아 보실 때요. 요 8건, 5건, 4건, 요 까만 거는요. 어저께까지 집계된 거고 오늘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게 9건이니까 한 건 추가. 송파구는 5건인데 5건이니까는 추가된 거 없어. 강동구는 4건에서 7건이니까 3건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만 보는 거예요. 마포구는 4건인데 1건 늘었어. 용산구는 4건으로 2건 늘었어. 성동구는 하나도 없다가 3건 늘었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강남구는 어저께 110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추가된 게 156건이야. 그러니까 46건이 추가됐죠. 다른 동네는 1건, 2건, 3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웬 통뼈로 46건이 추가가 됐다고. 절대 그 건수도 서초구 9건, 송파구 5건, 강동구 7건인데 혼자 150. 여기 말 잘못했네요. 여기 실수했어요. 156건 요거 아니에요. 요거 뭐 실수인가 본데. 이거 이건 6월달 이거 제가 실수. 요거 7월달 거 요거 보세요. 8월달 거 요거 보세요. 연두색 우리 연두색 봅시다. 110건에서 127건이네. 17건 신고됐네. 17건 추가. 얘는 맞아요. 얘는 맞는데 제가 이거 색깔을 잘못 봤어요. 110건에서 127건. 그래도 17건이어도 다른데 한두 건 신고됐는데 추가됐는데 여기는 17건 추가됐잖아요. 하루 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기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강남구는 127건이죠. 근데 여기에 그 자곡동에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매수로 신고가 되니까 참 이게 데이터가 헷갈려. 이게 좀 약간 뭐랄까 과대 계상돼요. 윤계상. 그죠? 제가 따로 데이터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117건이에요. 지금까지 117건. 그러니까 그 자곡동 아이파크 임대아파트 빼면 실제로는 10건이에요. 10건. 그러니까 강남 10, 서초 9, 송파
5, 강동 7. 그러니까는 뭐 평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거 시뮬레이션 한 거.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이제 요 까만 게 그 7월 달에 막 신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간 부분 있죠. S자 곡선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신고될 때예요. 초기에는 얼마 신고 안 돼. 그다음에 막판에도 신고가 얼마 안 돼. 근데 지금은 한창 신고가 될 때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면 4,560건인데 작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여기는 작년 7월 달에 1,600건이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1,664건인데 지금 42일 동안 신고된 3,559건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4,560건이 나와요. 즉 6월보다는 많고 5월보다는 조금 적어. 4,780보다는 작고 3,930보다 많어. 어쨌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8월달 거를 295건 신고됐는데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6,200건이 나와. 실제로는 3,000건 초반? 3,500건도 안 돼. 실제로 어쩌면 연중 최저치가 나올지도 몰라요. 8월달에. 근데 그 자곡동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면서 그 임대에 살던 사람이 집을 이제 매수할 자격이 돼갖고 그 등기를 치니까 뭐 물론 반값이라고 하더라고. 반값. 그래도 10년 동안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하면은 뭐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아파트도 그만큼 올랐는데 임대 아파트도 오른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임대 세대에 들어가서 10년 지금 그러니까 조기 분양 명태 그런 게 아니고 조기 분양이에요. 명태 분양이 아니라 조기 분양했기 때문에 원래 10년인데 아마 8년 조기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보면요. 여기 빨간 게 8월달 오늘까지 신고된 거예요. 어저께 233, 오늘 295. 근데 같은 기간에 다른 달을 보면 161건이야. 평균적으로 191건. 여기 숫자가 희미하게 보이세요? 희미하게? 여기 보시면 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요 191건, 다음 달 225건, 지난달 165건. 요거는 과거 평균값. 그리고 그 7월 달은 좀 줄었다고. 이거 161건이야. 그거에 비하면 295건이면 엄청난 거예요. 100건이 많은 거야, 100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시뮬레이션 빨간 거 쫙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갖고 시뮬레이션가 어떻게 나오냐면 6,000건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어. 숫자도 안 보여. 숫자 대충 보니까 6,232건으로 나와. 익스펙테이션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라고요. 왜?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빨간 게요. 요 시뮬레이션 값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 자곡동 그게 분양 전환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 몇백 건씩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그 과거에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워낙 적게 신고됐었거든. 그러니까 조금 무시하고 이런 경험치 쌓는 거예요. 그냥 임대 분양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하면 그게 실거래가로 잡히는구나. 우리 6월 달에 구로구 오류동에서 151건 즉 2동짜리 나홀 아파트를 4동짜리였나? 그거를 구로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완공된 다음에 행복주택 그거를 LH에다 넘겼을 때 그게 그 개인 간의 그 매매도 아닌데 그게 실거래가에 다 잡혀가지고 약간 그 오류동에서 오류가 났었죠? 제 데이터에. 근데 자곡동은 조금 성격은 달라요. 그래갖고 야 그래도 이런 엑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아내는구나. 이런 건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엑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도 그 출장 갔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지금 이거 불이 나게 엑셀 다운받아 한 거예요. 근데 8월에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겨울 갔다가 엄청 춥더라고. 여름 비에 반팔 입고 갔다가 하여튼 추웠어요. 예. 자, 넘어갑니다. 자, 맨날 보는 거니까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 값은 요거는 빨간 거는 시뮬레이션, 요거는 실제치 295건으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6,200건이 나와요. 까만색 4,500, 6,200. 4,500은 맞을 것 같아. 이것도 뭐 좀 변동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7, 8월 달, 6, 7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고 8월 달에 확 죽어. 2018년만 예외로 하고 다른 때는 8월 달에 다 죽었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올해도 실제로는 이제 우리 지나고 보면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이게 죽어 있을 거야. 근데 그 자곡동 임대 아파트 그것 때문에 약간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 무시하세요. 자, 이거는 전세도 지금 신고 중이니까 요런 거 그냥 저는 통으로 압축해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 다운받아 보시라고. 이거 4000픽셀이니까 해상도가 되게 높아요. 필요하신 다운받아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매일 보여드리는
20년 동안 2000년 이후부터의 제일 위에 거래 대금과 월평균가, 중간에는 아파트와 빌라 연립, 그다음에 단독주택. 말도 잘 생각 안 나네. 손은 생각나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 말이 생각 안 났어요. 요거는 7월 달인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업데이트 안 한 거예요. 요거는 거래건, 지금 우리가 맨날 보는 거. 근데 20년 동안에 이 거래 건수를 볼 때가 없을 거예요. 장기 시계열로. 그다음에 요 까만 거는 거래 월평균, 연간 월평균. 요 초록색은 전세 거래 건수, 시계열 됐다는 거 보시고요. 요거는 1년 단위로 거래를 좀 확대해서 보려고 1년 단위로 20년을 자른 거야. 근데 여기에 실거래가 시뮬레이션 값이 8월달에 약간 누운 거는 물가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3년 동안의 8월 상승률을 평균 내가지고 이번 달에 적용하니까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특히 8월달, 9월달에 많이 올라,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많이 오르니까 최근 3개년도 평균이 8월달이 0.58%예요. 플러스 0.58%. 그러니까 8월달에 지금 신고된 게 보합이라고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 0.58%로 시작을 하는 거야.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돌 때 몇 수 깔고 하잖아요. 장기 돌 때도 몇 수 깔고 하잖아요. 하수한테는 좀 약간 그런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0.58%는 좀 줄어들 거다. 근데 최근에 8월달에 신고된 게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약간씩 많이 난 게 먼저 신고가 됐어요. 싼 거를 먼저 신고한 이유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싸게 앞으로도 계속 거래가 될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싼 걸 먼저 신고하더라. 요거는 보조지표 어저께 업데이트 된 건데 또 데이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감정원 등락률은 지난주랑 똑같은데 KB가 2주 연속 빠졌다가 지난주에 탁 치켜 올랐어요. 그 대신 파란색 전세 수급 지수가 팍 떨어졌어. 지난주에 팍 올랐다가 지난주에 팍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어저께 발표한 KB나 감정원은 이번 주 게 아니에요. 날짜는 이번 주로 나오지만 이번 주 월요일 거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난주 거를 월요일날 아침에 10시까지 취합을 해. 공인중개사분들이 막 입력을 해.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그러면 다 취합을 하잖아요. 감정원 직원들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컴퓨터로 막 시뮬레이션 돌리고 지수 산정을 해. 그러고서 목요일날 아침에 결제를 올려요. 결제 올려가지고 이제 뭐 팀장이나 부장님이나 도장님 찍히겠죠. 그럼 오후 2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딱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하고 오늘 아침에 엑셀 오픈 시킨 거. 그러니까 신문에는 목요일날 오후에 나오고요. 2시 이후에 나오고 KB는 한 5시 정도에 나와요. 그 대신 엑셀 데이터는 어저께 못 구해. 걔네들이 예약을 걸어놓고 오늘 한 10시나 11시쯤에 딱 풀리게 해놔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운받아갖고 그걸로 막 각 전국에서 막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게 아니라 지난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KB는 매수 우위 지수가 상승했는데 감정원은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달라. 여기 매매 수급 지수라고 그래요. 둘 다 매수 우위 매매 수급 같은 용어예요. 근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용어가 다른데 이것도 KB는 올랐는데 감정원은 떨어졌어. 그 다음에 매매 거래 동향은 바닥에서 등락을 하니까 좀 의미가 없어요. 무시하시고 이거는 10년 거, 아까 거는 1년 반치, 작년 1월부터, 이거는 2012년 1월부터 이렇게 초장기 데이터 볼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라고. 그 대신 더 초장기 거 2000년 이후에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 매매 거래 동향 이거를 볼 때는 엘리엇 TV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지수는 일봉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일봉을 100개 아파트의 평균을 낸 게 월봉입니다. 요 까만 거. 까만 건데 7월까지 제가 8월에 징크스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작년, 재작년, 최근 2년 것만 볼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요. 6월달, 7월달에 작년 여러분들 패닉바잉 연끌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6월달, 7월달이었어요. 기억나세요? 5월까지는 종부세 기산일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막 5월까지는 싸게 팔았다고. 왜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도 세금을 내가 안 내니까 집주인들이 싸게 팔았다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6월부터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년 6월 이후에 사면 매수자가 세금을 안 낸다. 5월에 사면 매수자가 세금을 내요.
그래서 항상 6월이 항상 변곡점이 많았어. 이렇게 팍 치켜 올라가는 게. 아니면 5월부터 미리 좀 뜨거나.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완전히 불 붙었었거든요. 과거 매년. 작년에도 6월달, 7월달 불 붙었어요. 자, 그걸 볼게요. 근데 그러면 8월달에는 거래가 줄면서 상승률이 떨어지더라. 상승을 하는데 상승률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재작년 2019년 여기 19년 보세요. 이게 여기서 보면요. 2018년 요 상승이 2018년 9월달이 고점이고 9월 이후에 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연속 빠졌죠. 이게 이때 무슨 대책이 있었죠? 김현미 9.13 대책. 그래서 쫙 빠졌다고. 그래갖고 4월까지 빠지고 5월에 뜨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떴다고. 2년 전 얘기네. 2년 전. 2년 전 비슷하네. 예. 자, 근데 그때 2019년 여기가 다시. 자, 여기가 2019년이에요. 여기가 요게 2019년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제일 많이 상승했던 때가 어디죠? 7월달이죠. 이게 여기까지가 보세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이게 4분기예요. 그러면 2분기에 5, 6월달이 있죠? 3분기에 7, 8, 9가 있잖아요. 3, 4, 5 아니 4, 5, 6, 7, 8, 9. 그럼 이게 6월이고 이게 7월이잖아요. 6월에 3.5, 7월에 3.9. 거의 4%예요. 그 다음에 8월도 올랐지만 1.7로 뚝 떨어졌죠? 자, 그 다음 작년도 여기가 1분기, 여기가 2분기예요. 이게 제가 분기별로 이게 점선을 해놨어. 얼마나 친절해, 진짜. 세심하죠? 저 소심하지 않아요. 세심해요. 자, 6월달에 3.7, 그 다음에 7월달에 4.4. 작년에 패닉방이었다니까. 그 전까지는 5개월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실거래가 지수가. 근데 8월달에 1.2야. 상승률이 뚝 떨어졌죠? 자,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도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보면요. 7월달에 3.99, 작년에 4.46. 7월달마다 항상 제일 폭등을 했어. 자, 올해도 그런가 보면 올해 지금 7월달이 지금 진행 중이죠. 6월달은 확정됐고 7월달은 신고 중이야. 근데 6월달에 1.53% 올랐죠. 그 다음에 7월달에 1.4% 올랐죠. 아직 신고 중이라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거의 1%가 안 됐어. 1.4%예요. 지금 남은 한 보름 넘게 한 20일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때 얘를 넘길 수가 있겠죠. 문제는 8월이야. 8월. 자, 다시요. 지금 8월에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예요. 시문화. 부럽죠? 자, 보면요. 여기도 보시면, 자, 특히 8월달, 9월달에 상승률이 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물가 지수가 이제 물가 등락률. 물가로, 지수를 나누는 게 실질 지수 아니에요. 실질 지수.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실질 지수예요. 전 실질 지수 아니면은 분석 안 해요. 물가만큼 더 이상 올라야지 그 아파트가 오른 거지. 100개 아파트인데 그것도. 그 다음 작년도 보시면 작년에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죠. 다른 때는 요렇게밖에 못 올랐어요. 요렇게밖에 못 올랐어. 근데 8, 9월 달에는 항상 물가가 폭등했어요. 작년, 재작년 다 그래. 아마 그래서 올해도 평균 내니까 8월 달만 해도 0.58% 플러스 나오잖아요. 월간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 동월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로 나누면니까 얘가 주저앉죠. 그러니까 8월 달마다 주저앉았어. 근데 올해는 어떠냐면 이게 2분기잖아. 2분기. 지금이 3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7월 달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1.53%는 넘겠지. 왜? 매년 7월 달까지 올랐어. 그 다음에 8월 달이 확 주저앉아. 왜? 0.58% 상승할 거로 시뮬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최근 3년간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8월 달 평균이에요. 그거를 올해 적용시킨 거예요. 작년에는 0.61% 플러스였는데 그것보단 낮아요. 월간이에요. 전년 동월비 아니에요. 이걸로 나누니까 얘가 시작하자마자 0.58% 손해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0.66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0.08 정도 그 아파트 제가 6개 신고됐다고 했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25만 세대 중에 신고된 게 6건이야. 딸랑 6건. 근데 그 6건이 0.08% 마이너스라고. 아까 봤잖아요. 마이너스가 좀 더 많았잖아요. 구별로 보니까. 자, 정리합니다. 올해 예년에 보니까 항상 7월달까지 상승률이 제일 높았고 8월달에 오르더라도 수익률이 뚝 떨어졌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마이너스로 되지만 뭐 마이너스가 될지는 그건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아직 6건밖에 신고 안 된 걸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그거는 제가 볼 때 9월 중순 정도, 9월 초 이상 돼야지 8월 달 이제 데이터가 이제 지수가 윤곽이 잡힐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계속 얘기하는 거 1년 전 전년 동월비, 2년 전 전년 동월비 그러면서 지금 뭐 파란색 추세대, 평행 추세대 내에서 저항선이 좀 기울기가 낮고 지지선은 기울기가 높고 하니까 수혜경향이 모이는데 여기에 모이는 게 8월 달이다. 그래갖고 7월 달까지 계속 계속 월중에 넘어요. 지금 8개월째 넘었다 말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요거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그 물가 때문에 이런 현상 나오는 거니까 지금 보합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크게 본 게 요거죠. 요거 35년 동안 1986년 이후에 지금 2년 전 동월비 이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고점이 2006년 11월 버블 때본 상투 칠 때랑 1991년 5월달 노태우 대통령 때의 1기 신도시 버블 그러니까 상투 칠 때랑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데 기간으로는 8.6년 상승한 거랑 지금까지 8.7년 되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승 기울기가 약한 거 2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기울기가 약하면서 상승 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 이거랑 지금도 14개월째 8월까지 합치면 15개월 상승인데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91년 고점과 2006년 말의 고점을 잘 보자. 과연 이번에는 이런 패턴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몰라라고서 치고 올라갈지 그건 저도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누가 예측한다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이를 좀 지켜보자. 자,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조금 방송이 좀 길었네요. 네. 근데 왜냐면 주간 데이터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8월에 크리스마스. 서울 아파트 올해는 8월에 징크스 깨질까? 아니면 또 그럴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없을 때 뭐 울고만 안 그랬죠? 보고 싶어가지고 댓글에 보니까 저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참을성도 있어야 돼요. 다음에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지방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 가는 거는 좀 오전에 올리고 가고 또 갔다 와서 올리고 그러면은 많이 비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세요. 네. 여기 오늘은 바나나가 없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내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이 출장 갔다 오니까는 마우스 리모컨도 잘 못 누르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